제6막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자라온 매헌공 생애의 시대적 생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우리 지역의 역사.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땅. 부산과 울산은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접경 지역으로 해안을 끼고 있어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부산 포진, 다대 포진, 서평 포진, 수영의 경상좌 수영과 울산의 경상좌 병영 등이 이를 방어하는 진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정벌의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의 명령 아래 사위 우키다 히데이와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 제2군 가토 기요마사 등이 15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날 오후,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만 8,700여 명이 700여 척의 함선을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과 울산, 경상도 일대는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과 선조들은 피난과 참상을 겪으며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병으로 나서고 절해와 충절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기억함으로써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임진왜란의 발발과 나라의 위기. 조선은 태조 이래로 200여 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지냈었으나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일으키면서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시마 섬의 영주이자 고니시의 사위인 소요시 토시는 평소 조선과 교류가 많아 전쟁을 막으려 했으나 조선 조정은 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군은 조선의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틈을 타 부산 앞바다로 상륙하였고, 전국시대의 실전을 거친 1만여 명의 여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채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때에도 몇몇 충직한 수령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장렬히 싸웠습니다. 부산진성을 지킨 정발, 다대포의 윤흥신, 동래부의 송상현과 그를 도운 양산군수 조영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도망쳤고, 임금과 조정 역시 서울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면서 백성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은 조선이 겪은 전무후무한 국난이었고, 그 시작부터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3. 정유재란과 울산성 전투. 1597년 선조 30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여군이 다시 침략을 시도하였으니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이 시기 일본은 조선 침공을 재개하며 육상과 해상으로 병력을 나누어 북진하였으나 충청도 직산에서는 짜옥밍 연합군에게 패하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수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전쟁이 지루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1597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1월 4일까지 무려 13일간 벌어진 울산성 전투는 전쟁의 한방을 뒤바꾼 최후의 결전이라 할 만하였다. 울산성은 예의 대장 가토 기요마사가 주둔한 본거지였으며 전략적으로 부산과 서생포의 보급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조명 연합군은 울산성을 포위 공격하며 1만 2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는 혈전을 벌였고, 이는 전쟁 후반의 주도권을 조선 측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울산 학성공원이 바로 이 울산성의 터이며 성벽의 일부는 현재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4.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1598년까지이고 1597년 정유재란의 교훈.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임진왜란 말기, 예군은 다시 침공을 하여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1597년 12월, 조여명 연합 약 5만 대군이 울산성을 포위했다. 이들은 태화강과 양산 지역을 장악하고 서생포와 부산에서의 예군 지원군을 차단하는 입체적 고립 전략을 펼쳤다. 울산성 내부에는 식수조차 없어 예군은 극심한 식량난과 혹한에 시달렸다. 그러나 예군은 구원병 약 6만 명이 속속 도착하여 전세를 뒤집혀 결국 1598년 1월 4일 조의명 연합군은 경주 방면으로 철수하며 13일간의 치열한 접전은 마무리되었다. 비록 성을 점령하지는 못했으나 가토 기요마사는 개멸 직전까지 몰렸고,
이후 7개월간 서생포에 은신한 채 성만 지키다 마침내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7년간의 전쟁은 종결되었다. 울산성 전투는 일병들의 활약이 매우 컸으며 전투에서 순절한 214명의 일병 명령과 무명의 공신들이 충의사에 모셔져 있다. 울산성 전투는 조국을 위한 백성의 헌신과 일병 정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단결된 힘이 일본군의 침공을 막아낸 값진 사례이다.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역사적 의지와 민족 정신의 표상으로 길이 기려져야 한다. 5. 일본 역사의 개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중화질서 주변에 위치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였습니다. 상징적인 존재인 천황은 존재했지만 실제 권력은 무사계급 출신의 쇠군이 장악하였고 이 권력은 세습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12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막부 체제는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으로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로 이어졌습니다. 에도 막부 시기에는 중앙의 쇠군과 지역 다이묘가 각자 영지를 다스리는 막번 체제가 확립되었고 사회는 무사, 병, 농민, 농, 장인, 공, 상인, 상, 예 신분제 사회로 운영되었습니다. 무사 계급은 군사조직처럼 편성되어 다이묘와 쇠군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무사 중심의 병영국가적 특성을 가진 봉건제 사회였고 근대에 들어서는 주군에 대한 충성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행하며 파시즘적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근대 국가로서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 정한록. 정한록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 내에서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담은 책으로 에도시대 초기의 정치가이자 유학자인 다치바나 나오시게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을 정벌하여 일본의 국위를 떨치고 중화 질서의 외곽에 위치한 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어 훗날 메이지 유신기 침략 논리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정한록을 통해 일본이 재침을 꾀할 우려가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외교와 국방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한록의 내용은 이후 메이지 유신기 정한론으로 이어지며 결국 조선 침탈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1876년 강화도 조약과 1910년의 국권 피탈로 연결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본 족보에서는 이 기록을 통해 후손들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의 침략적 시도와 이에 대비한 선조들의 경계심, 외교적 노력,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각 가문의 충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중국의 기술과 제도, 그리고 쇠퇴의 이면. 송나라 960에서 1279는 시계, 나침반, 화약, 지폐 등 수많은 기술을 유럽보다 앞서 발명하며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기술들이 널리 퍼지고 상업화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능력 본위의 관료제를 갖췄으나 절대군주의 지배체제 아래 상인의 지위는 불안정했고 발명도 시장의 자극이 아니라 정부 명령에 따른 것이 많았습니다. 명나라 이후 청나라까지 중앙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창조적 변화보다는 질서와 안정을 우선했습니다. 특히 명황제들은 해외 무역을 통제하며 민간인의 상업활동을 제한했고 정화의 대원정조차도 일시적인 국가 주도의 활동에 그쳤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결국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유럽은 같은 시기에 신항로 개척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와 제도를 혁신해 나갔습니다. 중국이 안정에 집착한 사이 세계는 산업화로 나아갔고 그 격차는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1949년 마오쩌둥이 집권할 무렵 중국은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8. 우리나라 성씨 제도와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에는 약 270여 개의 성씨가 있으며 김이 박최정의 5대 성씨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성씨 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 10세기경 도입하였고 신라 시대에는 박석김을 비롯한 6성씨가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고려 이전부터 학성이씨, 울산박씨 등 토박이 성씨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향리로 활동하며 지역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윤웅은 고려 건국공신으로 울산박씨의 시조로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향리는 세습되었고 울산의 구대 토성에는 흥려박씨, 울산이씨, 울산김씨, 울산문씨 등이 포함됩니다. 학성이씨 이에는 외교 공로로 양반 대우를 받았고 이 씨족의 족보는 1668년 무신보로 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는 1476년 안동권씨 족보입니다. 조선 초에는 성씨 보유자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었으며 족보의 초기 기록은 대부분 후대의 가공으로 신빙성이 낮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고 제사도 자녀가 돌아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이후 유교적 제도가 정착되며 남성 중심의 상속과 장손 중심의 제사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구계몽사상과 울산의 경제발전.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자 세계 10대 경제대국 도약의 핵심 도시이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아담 스미스 1723에서 1790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과 자유시장 원리를 정립하였다. 이는 개인의 도덕감각에 의존하는 골프 정신과 닮아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생산력 향상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가시켰고 이 정신은 200년 후 울산의 산업발전에 영감을 주었다. 1962년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시발점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1인당 GDP 82달러에서 오늘날 35,000달러까지 성장하였다. 2024년 남북한 경제성장 비교 연구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자유시장과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는 농업과 식량 생산성에서도 드러났다. 외교 선구자 이해 할아버지는 울산과 일본 간 관계를 열었으며 울산은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적 요지로 과거의 정신과 현대 경제 발전이 연결된 상징적 공간이다. 식검달리 유적, 선사 문명의 숨결이 깃든 고향의 땅.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달리 산 26번지 일대에 위치한 검달리 유적은 해발 110m의 야산 구릉지에 자리한 선사시대의 집단 거주지 유적으로 1990년 사적제 332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취락이 발굴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환호, 구조가 확인되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을 둘레를 따라 V자형 혹은 U자형 도랑을 파돌린 이 장터원형의 환호는 방어 또는 경계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정주 개념과 생활 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전체 길이는 약 298m에 이르며 내부에서는 수열식 집터 93기와 토기가마, 고인돌, 석광묘 등 다양한 유구와 토기, 석기, 어망추, 방추차, 반달돌칼 등 400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농사와 어로, 직조활동이 공존한 당시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일찍이 정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야요이 문화보다 300년 앞선 환호 구조는 벼농사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는다. 현재 검달리 유적은 원형 보존을 위해 흙으로 덮어 보호 중이며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문명의 뿌리를 간직한 고귀한 역사, 유산으로 남아있다. 11. 웅상의 유래와 역사. 웅상이라는 지명은 고대 사만시대 변진 12국 중 하나였던 우시산에서 비롯되며 오늘날 울산의 어원이 된다. 우시산은 고대 향찰 표기로 5+1+3+9의 조합이며 울은 울타리를 뜻하여 산으로 둘러싸인 땅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시산국은 지금의 웅상, 웅촌, 청량, 온양, 서생, 온산 일대를 포함한 선사시대 부족국가였으며 바다와 회야강을 끼고 풍요로운 문화를 이룬 지역이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석탈해왕 때 장수거도가 이 지역을 정벌하여 우화연으로 개편하고 신라 경덕왕 16년 757 우풍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고려 태조 왕건 때는 지방 호족 박윤웅의 공으로 흥례부로 승격되었고 이후 울주로 통합되었다. 조선 태종 13년
1413에는 울산군 서면이 되었고 정조 10년 1786에 처음으로 웅촌면이라 불렸다. 고종 33년 1896 행정 개편으로 서면은 북쪽 웅하면,과 남쪽 웅상면으로 나뉘었으며 웅상면은 21개 방 관할하였다. 이후 1906년 양산군의 편입, 1917년 9개 법정리로 재정비되었고 1991년 읍으로 승격, 2007 12 학성, 과 울산, 웅상. 학성은 울산의 벼로로 신라 말기에 학이 와서 울었다 하여 신학성이라 불리던 데서 유래한다. 이 명칭은 고려사지리와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 명종 때 김극기, 조선시대 이충익, 그리고 울산박씨 세보 등에서도 신학성의 기원을 전하고 있다. 학이 신두산에 내려 고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했다는 설화도 전해진다. 이후 신학성이라는 긴 이름에서 신자가 생략되어 학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는 고려 성종 때 울산의 벼로로 공식화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주, 낙남, 기장, 차성, 진주, 진강, 김해, 김영 등도 각기 다른 벼로를 지녔다. 또한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울산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헌양, 언양, 기장, 동래를 병합하여 지금의 부산 지역까지 관할하게 되었고 울산에는 방어사가 파견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고려사에 따르면 이후에도 동래와 헌양은 한동안 울산의 관할 속현으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학성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울산의 문화적, 행정적 위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칭호다. 13. 조선시대 울산군과 웅상의 행정 변천. 조선 초기는 고려의 지방제도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점차 개혁을 거듭하였다. 전국은 팔도 체제로 정비되었고 경상도는 고려 충수광 1314년 이래 사용되던 명칭을 이어받아 조선에서도 유지되었다. 울산이 속한 경상도는 조선 태종 선조 영간까지 가명 소재지를 여러 차례 옮기며 좌수도로 나뉘는 등 행정체계의 유동이 컸다. 울산 지역은 태조 6년 1397년에 병마사진이 설치되었으나 태종 13년 1413년에 지방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울주군은 울산군으로 개칭되었고 서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등장했다. 병마사진은 폐지되고 지군사를 두었으며 이는 종 3품에 해당하는 도부사급 수령이 군정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웅상 지역이 속한 울산과 경상도는 조선 초기부터 행정적으로 재편되며 점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아래에 편입되어 갔다. 14. 조선시대 울산 웅촌의 행정변천.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울산 웅촌 지역은 조선 태조 6년 1397에 진이 설치될 만큼 군사적,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후 태종 13년 1413에 진이 폐지되고 울산군 서면으로 편제되면서 본격적인 행정구역의 틀이 잡혔다. 광해군 원년 1609에 간행된 울산부 호적대장에는 이미 웅촌리가 등장하며 이 지역이 울산도호부 내에서 하나의 행정단위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영조 25년 1749에 간행된 학성지에 따르면 웅촌면은 울산부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18개의 방과 1개의 찰로 이루어졌고 다시 서일동, 서이동, 서삼동으로 나뉘어 조직되었다. 이들 마을은 오늘날 덕계, 명곡, 웅촌, 작천 지역에 해당한다. 정조 13년 1789에 호구총수에는 웅촌면에 912호, 인구 3796명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지명인 장흥리, 월라리, 산하리, 명곡리, 용당리, 서창리 등이 이 시기부터 기록되어 있다. 고종 연간에는 행정구역이 더욱 세분되어 1895년 영남읍지의 웅상면과 웅하면으로 나뉘었으며 이후 1896년에는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남도 울산군 소속이 되었다. 1906년 행정개편을 통해 웅상면은 양산군으로 이관,
웅초는 계속 울산에 속하게 되어 오늘날 양산과 울산의 경계를 이루는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 15. 원적산. 원적산의 유래와 전설. 원적산은 울산부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명산으로 예로부터 사람들이 속임강이라 불렀고 천성산이라는 이름도 함께 전해진다. 신증동 구교지 승남에서는 이곳이 파력 중 성인이 1000명이나 나올 곳이라 하여 성스러운 인물이 출세할 복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견양산조와 울산읍지 등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청도의 운문산과 원적산은 산세가 연이어 뻗어 있고 골이 깊어 오래전부터 승려들이 수도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다. 불가에서는 이곳을 병란을 피할 수 있는 명당 중의 명당, 즉 천성 출현의 길지로 불렀다. 원적산은 실제로는 원효산 922.2m, 천성산 811.5m, 정족산 700.1m을 포함하는 산맥으로 능선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대산체를 이룬다. 울산읍지에서는 천성산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이를 원적산이라 불러왔다. 특히 웅촌 지역에서는 이 산이 마을 안에 있다고 하여 안산이라 불렀다. 16. 사막산 유래. 사막산 215.0m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고열리와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관동의 관봉 214.0m에서 시루봉 190.0m까지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회야강 수계의 분수령을 이루며 이 일대를 사막산 또는 산마골이라 부른다. 전설에 따르면 세 마리 학이 날아들어 앉은 모습에서 사막산, 세 마리 말이 머물렀다 하여 산마골이라 전해진다. 예로부터 명당으로 이름나 있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골프장으로 개발되었으나 청안이시 묘역만이 유일하게 보존돼 있다. 골짜기를 따라 다락론이 펼쳐졌고 시로봉은 학의 날개를 형상화한 듯한 산세를 지녔다. 머리 부분엔 폭포가 있었고 목 부근에서는 청동기 시대 노쇠 조각과 골프장 조성 시 돌도끼 등이 출토되어 선사시대 유구의 흔적도 남아있다.